대한민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습 작전. 이때 있었던 재미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5G가 뭐냐? 5G는 다섯 번째 제너레이션 5세대 무선 이동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도별로 보면요. 1980년대 중반에 아날로그 원지 음성 중심, 보이스 중심의 무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세대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1G, 2G, 3G와 같은 세대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3세대 들어가면서 무선 이동 통신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디지털 통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음성 중심이었고요. 기껏 해야 가능했던 게 문자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MT 2000이라는 이름하에 국내에는 3G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웹이 가능했어요. 즉 인터넷이 가능했어요. 그게 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풀 브라우징이 가능한 폰에서도 인터넷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는 등등 소개했지만 실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3세대 후반쯤에 엄청난 게 나오죠. 아이폰이 나옵니다. 이게 폰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폰이 음성 중심, 즉 통화가 우선이었던 핸드폰 세대에서 갑자기 가지고 노는 어떤 그 게이밍기나 어떤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기기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요. 그게 아이폰, 즉 애플이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무선 통신, 이때가 제대로 된 디지털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폰에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4G, LTE가 좀 더 빨리 시장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 4G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이제 음성 중심이나 오디오 중심이었던 그 무선 핸드폰이 점점 비디오나 앱적, 비주얼적인 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5G가 201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용화가 이런 시간에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5G가 내세우는 킬러 주요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뭐 앱도 마찬가지겠지만 AR, VR 같은 거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센서들, 어떤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센서를 제어할 수 있고 어떤 빠른 속도, 지연이 없는 통신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 즉 지연, 딜레이가 최소화되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요구사항들이 많아졌고 그럼으로써 5G 서비스가 앞당기게 됩니다. 6G는 현재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6G는 논의이기 때문에 5G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5G의 속도 측면에서 보면 뭐 1G, 2G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3G, 4G, 5G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500MB, MP3가 한 5메가 정도가 된다고 하면 노래 10곡을 봤는데 3G 방식에서는 5분 정도 걸렸고요. 4세대 LTE에서는 20초 정도 걸렸어요. 근데 5G는 1.6초,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대두되는 게 자율주행 같은 그런 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5G 최초 상용화 일지를 한번 보죠. 2017년 12월 28일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31일 과기도 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회에 국내 5G 기술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5G 기술을 쓰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8년 2월 1일과 3월 17일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국제적으로 5G 기술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기 네트워크 장비 업체도 일단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IT, 전 세계 IT 선도 국가죠. 그러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보여줄 만한 게 5G였죠.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뭔가를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장점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여온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G 장비를 뚝딱뚝딱 재빨리 만듭니다. 물론 이때는 표준화도 없고 국제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만 5G인 장비를 어떻게든 데모를 하고 성공적으로 시연도 하고 국제적으로 5G 기술을 우리가 시연했다고 평창올림픽 때 하죠. 그리고 6월 18 그 국내 이동통신 3사 U+, KT, SKT를 위한 5G 주파수 경매를 완료합니다. 주파수가 뭐냐면 각 사업자의 전파, 무선 전파의 이동 통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듯이 5G 기술에는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즉 주파수 큰 도로가 두 개 있은 거죠. 3.5기가 대역과 28기가 대역이 있었습니다. 그 28기가는 실제 진정한 5G죠. 그러나 28기가 대역은 전파 특성상 근거리, 아주 작은 근거리에만 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파 특성이 가장 좋은 3.5기가 대역이 주로 사업자가 덤벼들었고요. 그 280, 주파수는 정부 주도하에 관리되는 국가 리소스예요. 국가 자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필요시에 경매를 하게 되었고 각 사업자는 참여해서 그 지불한 돈만큼 해당 대역을 따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 기준으로 6월 18일 기준으로는 280메가 대역을 정부에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적게 낸 LG 플러스가 80메가, 나머지 KT와 SKT가 100메가씩 가져갑니다. 왜 이때 300메가가 아니고 280메가만 경매를 붙였냐? 그때 당시에는 3.4기가 대역에는 레이더 통신이 쓰고 있었고요. 군용 목적에. 그 다음에 3.7기가 윗대역은 위성통신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점유하고 있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간섭 때문에 할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80메가를 할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U 플러스는 20메가가 적은 80메가에 거쳤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U 플러스도 남은 20메가를 더 확보하게 돼서 KT와 SKT와 같은 100메가 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5G 통신을 위한 전파의 도로를 확보하게 되는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서 각 사업자는 빠르게 5G 장비 설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18년 그해 8월 16일 날 과기정통부는 5G 기준규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 설비 기술 기준을 개정하게 되고 이때 공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런 기술을 쓸 것이다. 이 이후로 각 사업자들은 U+, KT, SKT는 이제 5G 장비, 5G 기지국 등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동심 3사는 기지국을 포함해서 5G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먼저 SKT 2018년 9월 14일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에릭선, 노키아하고 화웨이가 빠지게 됩니다. 화웨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뒤 2018년 11월 8일 KT가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요. 이때 삼성전자, 에릭선, 노키아가 선정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 아니라 이때는 네트워크 파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20일 U+가 장비 공급업체 선정을 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장비 공급업체의 선정은 완료됩니다. U+의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많았던 화웨이를 끼우게 됨으로써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3사 우리 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5G상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빠르게 장비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2018년 12월부터
실제 기지국 설치한 광역 6대 서울을 포함해 6도 광역도시에 턴온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 로드맵에서는 기업 고객 대상 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지만 이때는 그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12월 1일부터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타임라인별로 우리와 경쟁 국가였던 미국의 브라이존 간의 눈치 싸움, 즉 최초 상용화를 위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보죠. 정부 주도하에 우리 기업들은 U+, SKT는 최초 상용화 일자를 2019년 4월 5일로 못 박습니다. 대한민국 상용화라고 플랜을 잡고 이때까지 막 달려갑니다. 기지국 설치 업체부터 중계기 설치, 안테나 설치 등등 모든 협력업체들이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브라이존이 상용화 일정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보다 6일이 늦죠. 그러면 우리는 무난하게 브라이존이 하루 이틀 당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난하게 세계 최초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특성상 미국은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하에 모든 기업들이 한번 가자 이러면 쭉 가는 잘 따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3G도 최초, 4G도 최초, 5G도 최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돼 있죠. 그리고 일단 마음가짐이 틀려요. 일단 정부 말을 잘 따라요. 물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4월 10일로 못 박은 이 날짜를 우리보다 하루 이틀 앞당길 수 있지만 4월 5일을 앞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일단 4월 5일 우리가 최초일 거라고 하면서 모든 업체가 이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지국 설치부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5G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핸드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일정에 맞춰서 시장 출시 일정에 맞춰서 다 4월 5일에 맞춰서 모든 기업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월 3일 갑자기 4월 3일 당일 저녁이어서 한국 시간 저녁 갑자기 브라이존이 4월 3일 걔네 시간으로 10시에 상용을 한다는 소식이 정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표준시를 따라 보시면 14시간 차이에 우리가 14시간에 빠르죠. 우리가 저녁일 때 미국은 4월 3일 아침이 돼가는 시간이었어요. 새벽이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3일 11시면 미국은 3일 9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출근해서 상용화를 찍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사람들 날 퇴근하고 왜냐하면 4월 5일을 타겟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4월 4일은 스탠바이지만 4월 3일은 3일 저녁은 다들 안심하고 퇴근하는 시기였거든요. 모든 준비는 완료됐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4월 4일날 스탠바이하고 4월 5일날 상용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기지국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 퇴근하고 이날은 집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 4월 4일을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정부의 이와 같이 3일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11시에 미국이 개통한다는 소문이 저녁 우리 한국 시간에 7, 8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이미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었어요. 하나 대한민국은 가능하죠. SKT 먼저 4월 3일 밤 11시 4월 5일날 예정돼 있던 유명인들 김연아 씨를 포함해서 페이크 이상혁 선수, 엑소 카이 등 이 6명이 5G 1호 가입자로 내정돼 있고 4월 5일날 SKT 본사의 어떤 프레스 기자센터에서 불러서 폰 나눠주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던 일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4월 3일 11시에 부랴부랴 다 모읍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불가능하죠. 밤 늦게 그것도 다들 이런 저녁도 아니었어요. 부랴부랴 다 빨리 나오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4월 3일 밤 11시에 이분들을 다 모아서 폰 나눠주고 5G 개통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 KT도 마찬가지죠. KT는 이분이 일반 KT 직원이었고 이분의 아내인 것 같아요. 일반인이었지만 어쨌든 직원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5G도 밤 11시에 이 두 분을 모아서 폰 나눠주고 5G 1호 개통자로 등록해버립니다. 유플러스는 약간 준비가 늦었나 봐요. KT와 SKT와 다르게 기자 이런 센터가 아니라 그냥 여기 아마 제가 기억하는 랩 테스트 장소였을 거예요.
원래 내정돼 있던 분, 모델 겸 방송인 김민영 씨와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남편인 카레이스래요. 이분을 모셔서 5G 개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4월 3일 11시에 1호 개통자를 불러 모아서 5G를 본격적으로 스타트햄을 신문에 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브라이존 상용화에 브라이존도 거의 6일이나 일주일이나 당겨서 급작스럽게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55분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 상용화를 시작하고 이게 세계 최초가 됩니다. 동아일보 그때 당시 세계 최초 5G 타이틀 놓칠 뻔 김이나 카이로 개통 주인공, 그 다음에 KBS 월드 언론에서는 5G 스마트 세계 최초 개통라고 언론에 알리고 글로벌하게도 대한민국이 제초를 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밤 11시였고 브라이존은 9시에 대해서 뻥 찐 거죠. 뭐냐면 대한민국이 저녁이었고 자기들이 급작스럽게 당겨서 한 거였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밤늦게 개통을 해버렸으니까 브라이존은 황당했을 거고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뉴스에 냅니다. 한국 5G 폐망한 미 브라이존 왜? 라는 기사가 있죠. 그리고 브라이존은 세계 최초 대한민국의 5G는 홍보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각하시킵니다. 세계일보는 한국 미보다 2시간 빨라. 2시간은 아니었어요. 55분 빨랐어요. 그리고 이게 우려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고 좀 몇 가지 이슈가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 5G 인정받을까? 브라이전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브라이전은 4월 3일 오전에 들었어야 이미 늦었다고 이미 세계 최초는 대한민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겠죠. 2019년 4월 3일 우리가 먼저 네트워크를 턴온했다. 5G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러나 실제 네트워크 턴온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언제 켰느냐의 입장에서는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부터 이미 테스트를 위해서 6개 광역도시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보면 브라이전 주장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악유가 되는 포인트인데요. 1호 가입자는 유명인이 아니라 5G 전용 단말기를 매장에서 구매한 일반 고객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어떤 룰이 있는 국제적으로 5G 통신의 어떤 제너레이션에 세계 최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세계 최초라고 인정했던 거는 네트워크를 몇 개 광역도시에 켰고 그리고 1호 가입자가 일반 고객이었을 때 세계 최초 상용화 일정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브라이존 주장은 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근데 브라이존은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일반 고객의 측면에서는 브라이존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브라이존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보죠. 5G 네트워크 턴온 입장에서는 브라이존은 4월 3일 11시 55분 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1일을 켰죠. 개통 시간 측면에서 브라이존은 대한민국이 4월 3일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1호 개통자를 개통했고요. 그 뒤로 55분 뒤에 브라이존이 1호 개통자를 일반 매장에서 개통을 했어요. 개통 지역 측면에서 보면 크게 악유 포인트는 없어요. 미국 브라이존은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라는 두 개의 지역이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다 보니까 서울 포함해서 6대 광역도시를 한 대한민국에 비해서 크게 차이점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단말기죠. 브라이존이 애초부터 내세운 것은 전용 단말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브라이존은 이때 당시 모토로라 Z3라는 LTE 모델과 거기에 끼워서 하는 5G 서비스용 모듈을 끼워서 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삼성 S10 5G 전용 단말기가 있었어요. 여기 같이 보시면 모토로라 LTE, 이게 LTE 모델이에요. LTE 모델이고 LTE로 되어 있죠. LTE에 요 끼워서 하는, 업어서 끼우는 것처럼 여기다가 끼우는 5G 통신 모듈이 있어요. 이걸 보면 브라이존이 애초 세운 5G 전용 단말기가 아니라 5G 통신이 가능한 기기일 뿐이죠.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가 있어요. 이미 4월 3일 개통 일주일 전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즉 전용 단말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맞죠. 그리고 이때 브라이존 더욱이 브라이존 이렇게 부가적으로 5G 서비스용 모듈을 끼우는 방식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 1호 개통자한테
이 모듈을 주지도 못했어. 이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줄게 라고 하고 5G 1호 가입자를 받습니다. 그러니 속도가 1GBps, 즉 LTE 거의 최대 속도밖에 없었죠.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LTE를 포함해서 2.7GBps를 찍습니다. 5G 측면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전 세계적 반응을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이제 부정적인 BK 아시아는 그대로 브라질 인용을 옮겨요. 그 누가 미국과 대한민국이 뭐 타이틀을 가지고 싸운다 뭐 이렇게 기사를 옮겨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브라이전이 내세운 PR 스턴트, 즉 홍보용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가디안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은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의 5G 세계 추초를 객관시킨다, 인정할 수 없다, 저는 디스미스라고 합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넘겨요. 미국과 대한민국이 5G를 갖고 싸우네 등등이죠. 언급하죠. 버라이전은 5G 상용화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반쪽짜리 5G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에서는 그대로 옮깁니다. 사우스코리아가 5G 세계 최초로 했다. 그리고 로이터도 마찬가지로 사우스코리아에서 대한민국 5G 세계 최초를 했다라고 옮깁니다. 뭐 옴디아나 테스트 등비에서도 마찬가지로 5G 세계 최초를 대한민국이다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한민국이냐 브라이전이냐. 그런데 갑자기 GSM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의회가 있어요. 이 GSM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모바일 서플라이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세계 최대 그 무선 또는 그 모바일 공급 업체들이 있는 협의회예요. 이게 멤버십이 뭐냐면 거의 1200국가에 해당하고요. 이 국가에 딸린 기업체들은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협의회죠. 그 무선 통신에 관련해서 이 GSM에서 뭐라고 하면 다 인정돼요. 그 기술 표준도 여기서 주로 이끌고 있고요. 왜냐면 거의 전 세계 그 무선 업자들이 연관된 협의회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이 협의회에서 5G 최초 국가는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고 2019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했다고 그냥 뉴스를 릴리즈해버립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GSM에서 릴리즈한 뉴스가 대부분 여러 사이트에서 인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위키피디아에서 즉 어떤 검색어를 하면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사이트에서 이 GSM에서 릴리즈한 뉴스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즉 5G 최초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10 5G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브라이전과 대한민국의 싸움은 그냥 한마디로 종결돼 버립니다. 대한민국 위인이죠. 이렇게 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대한민국입니다.